근데 지금 이낙연 의원에 비해서 지사님의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아마도 아니 저는 좀 딱딱한 것보다는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가볍은 대담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죠. 뭐. 네. 네. 자, 그럼 하여간 지지율이 20%에 육박을 하면서 아주 유력했던 그 대선 주자였던 이낙연 의원하고 지금 격차가 4.6%포인트로 좁혀졌거든요. 근데 지금 이낙연 의원에 비해서 지사님의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아마도 작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닐까 싶어요. 제가 경기도 도지사로 일하면서도 역시 그 점에 아주 집중을 합니다. 그러니까 선언하는 것보다는 실제 성과가 있게, 그리고 뭔가 내면 반드시 결말을 짓는 걸로.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이걸 지급을 결정하고 실제 지급하는데 얼마쯤 걸려야 정상이에요? 한 반년은 걸리죠. 시간 걸려, 석 달은 걸려야지. 제가 이걸 15일 만에 실제 지급했습니다. 시스템 만들고, 협조하고,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만들고, 공무원들 다 교육시켜서 대기하고, 딱 15일. 이게 엄청 빠르잖아요. 그 정광석화인데, 지사님 그런 이제 성과들은 뭐 이미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실패한 게 없다는 걸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. 왜냐면 그 왜 의미가 있냐면, 즉흥적이고 폭력적으로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죠. 근데 실패한 거 기억하시면 없을 겁니다. 실패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계하고 준비하고 설득하기 때문에 가능하지. 네. 그 점에서 이낙연 지금 현재 당대표 후보님 같은 경우는 조금 불리할 수 있죠. 네.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국민들 시야에서 잘 눈에 띄시니까 좀 유리한 면도 있긴 하죠. 지위도 높고 하니까. 그러나 본인이 직접 성과를 만들기 어려운 위치죠. 지금 당내 가장 최대 세력이라고 하는 친문, 그 다음에 친문의 핵심 지지층하고는 관계가 안 좋으시거든요.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. 이제는 뭐 밖에 아니 그게 아니고 좀 과장된 면이 있어요. 네. 어떤 일이 있어도 이재명은 죽어도 안 돼. 그리고 모든 게 다 미워. 그리고 그걸 대놓고 공격할 이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입니다. 우리는 하나의 팀인데. 그런 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합리적 지지자들은 그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절대 안 돼. 뭐 이런 건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. 너무 과장돼 있다고 생각됩니다. 예. 얼마 전에 그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무공천 발언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시더라고요. 내년 재보선에 두 군데 다 그러면 공천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? 그게 제 의견을 물어본 것인데 이제 공당의 대국민 약속은 지켜야 된다. 안 한다고 했으면 안 해야 되는 거죠. 또 그러나 정치는 또 생물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천해야 된다면 최소한 석고대죄 수준의 엄중한 자기 성찰과 대국민 사죄가 있어야 된다. 어쨌든 약속은 지키되 만약에 그 불가피하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현실도 또 일부 인정하고 대신에 그 점에 대한 엄중한 성찰과 사죄는 반드시 사전에 필요하다 그 말이었어요. 양쪽 다 열어놨다라고 저는 이제 읽히고요. 민주당에서 이제 후보를 내자는 또 의견들이 있는 건 분명하니까. 그런데 그 경우에 이번엔 좀 여성 후보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여성의 정치 참여를 좀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어서요. 뭐 같은 조건이면 꼭 이번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성 후보를 좀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당내에서 두 현역 단체장이 성비위 문제로 낭만해지는 이제 비극적인 사건을 맞았기 때문에 반성과 성찰의 의미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여성 후보를 내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당위론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일단 서울시장 문제는 일견 동의할 수 있긴 하지만 아직 진상 규명이 명확하지 않아서 뭘 확고하게 전제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조금은 있죠. 뭐 반성적 고려해서 그걸 해야 될지는
글쎄 참 어려운 문제네요. 박원순 전 시장 관련해서요. 공은 공대로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도 있었고요. 이 성추행 그 혐의자를 이 공개적이고 대대적으로 애도하는 건 2차 가해다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. 지사님 의견은 어떤 입장이신가요? 저 역시 이제 공과 가는 좀 분명하게 구분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. 뭐 과는 과대로 정확하게 진상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맞을 테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오랫동안만 쌓아온 성과들을 그것도 무시하거나 뭐 배관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개인의 피해 또는 뭐 사회 구조적인 이제 젠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진상 규명하고 또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대통령이 이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겠다고 했고 아마 이 부분은 지사님도 아주 확고하신 것 같아요. 다주택자 상태 유지하는 고위공직자들 이게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? 팔든지 고위공직을 하려면 하기 싫다. 그러면 그냥 부동산 하시라. 왜 둘 다 하려고 그러냐. 둘 중에 하나만 하자. 정책은 잘 만드는 게 제1이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믿어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정책 결정하는 사람이 집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정책을 잘 만들 수가 없어요. 자기한테 이익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정책의 순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. 둘 중에 하나만 해야죠. 공직할 사람 많거든요. 부동산 하고 싶으신 분 부동산 하시고 공직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냥 정말로 순결하게 돈벌이에 정책이 오염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불신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됩니다. 대통령과 여권 지지율이 떨어지는 첫 번째 이유로 이제 부동산 문제를 꼽으셨더라고요. 지금 현재 정부 정책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게 기본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. 이 가수요 투자 투기 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간단해요. 돈이 안 남게 해주면 되죠. 돈이 안 남으면 뭐하러 사가지고 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가격에 너무 예민하지 말자. 지금 가격에 집중하는 면이 있어요. 가격을 전체적으로 압박해서 누르려고 합니다. 근데 안 눌러줘요. 이게 잘 안 되는데 여기에 제일 집중하고 있어요. 그래서 거래도 자유롭게 하게 하고 가격도 거기 너무 집중하지 말고 대신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못 가지게 하자. 이게 제일 핵심이죠. 두 번째는 수요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사람들이 굳이 집을 안 사고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.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아주 다양한 평수에 묘지에 적정한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게 해주자. 민간 임대보다는 싸게. 로또 만들지 말고 최대한 장기 공공임대 같은 거 늘려서 손해가 안 보면서 최대한 그 공급을 늘리자. 다만 어떤 효과적 정책을 선택하면 이 비정상적인 문제가 있는 환경에서 이익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은 타격이 되죠. 그 타격이 되면 당연히 반발하죠. 그걸 감수해야 됩니다. 반발이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그리고 철저한 배려가 필요하죠. 그래서 저 176석 거대 여당을 만들어 줬는데 지금 석 달 만에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미래통합당과 격차도 좀 좁혀지고 있거든요.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제가 속한 집단이니까 이제 비난하기 싫어서 그런 건데요. 그래서 그런 이제 성과를 내야죠.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제 석 달밖에 안 되긴 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. 가치적 성과. 내 삶은 뭐가 바뀌지? 바뀌는 것보다 더 나빠진 게 하나 있죠. 부동산. 소수만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가 나빠질 수밖에 없고 당도 예를 들면 개혁 입법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표결까지 못할지라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. 저도 부족하다고 느끼니까요. 저는 그 점에서는 제가 경기도에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. 제가 인정받아야 되잖아요. 남 탓할 게 아니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게 기회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.